네, 2018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지방직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난이도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근다고 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부터 100까지 한다면 레벨로 한다면 한 65에서 70 레벨 정도, 절반 레벨은 조금 넘어가는 문제, 그렇게 이제 출제됐죠. 그래서 한 20문제 중에서 한 13문제 정도는 그냥 주는 문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 한 3문제 정도는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근데 한 3문제 정도 까다로운 건 거의 모든 시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엄청난 어떤 난이도를 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까다로워서 보통 평이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서너 문제가 그래서 한 85에서 90 정도 이렇게 맞으면 어느 정도 좀 잘 보는 시험이었고, 좀 문제 푸는 기술을 잘 발휘하신 분들은 이제 95, 100도 이렇게 가능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공부를 정상적으로 좀 열심히 해왔다면 한 85 정도로는 커버해야 될 이런 문제 레벨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합격권에 근접이 되겠죠. 그래서 평인을 하긴 했고, 두세 개, 서너 개가 어려운 듯 했지만, 출제자가 응용을 하는데, 그냥 판례를 평범하게 써서 끝에 그냥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출제한 게 아니라, 판례의 내용을 다 함축적으로 또는 말을 막 생략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좀 의미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잘 맞을 수 있을 것이고, 말을 조금 응용했더니 꽈더니 캐치하기가 좀 까다로웠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 좀 점수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국어 능력, 문제를 읽어내는 국어 능력 이런 게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순발력, 이게 좀 답이 아닐 것 같다, 답일 것 같다라는 이런 순발력이 좀 필요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죠. 잘 보셨기를 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노출된 문제니까 제가 여기 총평까지 다 언급해 놨는데 1번 갑니다. 실내보호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실내보호 이 정도가 나오면 문제는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번, 건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 신청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 신뢰를 보호하기에 처분 시간인 신청 시 법령에 정한 기준에 하여 허가 여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라 뭐지? 처분시죠. 이거 유명하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법 개정되면 무슨 법 따른다? 신청시법이 아닌 처분시법 따른다 라고 해서 이게 틀렸습니다. 1번 답이고요. 2번, 절차법 국세기본법에서 법령 등 해석 또는 관행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관련하여 신뢰보호 규정하고 있다. 신뢰보호 규정하고 있는 법 2개, 절차법 국세기본법 18조에 있습니다. 맞고. 3번, 신뢰보호 측의 견해표명 정당하다고 신뢰인데 기책세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수임인 등 모두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설계사, 건축주 설계사까지 건축 한계선 제한이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4번,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민원봉사 차원 상담에 안내한 거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이 견해표명 부정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었죠. 2번 갑니다. 이건 비책형입니다. 부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관은 법령에 직접 행위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돼야 된다. 법령에 직접 정한 건 법정부관입니다. 법령에서 직접 정하면 그건 법정부관이기 때문에 일반 부관과는 다르죠. 맞습니다. 2번, 재량행위는 법령 제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 붙일 수 있다.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 없어도 법에 부관 붙이는 거 가능하죠. 맞고. 3번, 허가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사 부당히 짧은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으로 봐야 된다. 이거 국어적인 거죠. 그건 뭐지? 조건의 존속이요, 내용은 갱신이죠. 내용은 갱신되고 조건만 존속됩니다. 틀렸죠.
조건은 존속, 내용은 갱신. 틀린 겁니다. 3번 답 4번.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 대상 될 수 있으며 부담 병인은 부담 이행 여부 불문하고 효력 발생한다. 부담이 붙여져도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죠.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과징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과징금은 원칙적 행위자의 고의가실 있는 여부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고의가실 묻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하고 법령 부지 이런 거 오인하는 거 고려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2번 과징금 부과 기준 정하고 있는 청소년법 시행령 그 규칙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가 아니라 안개하우스 사건에서 청소년법 시행령 규정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다. 금액은 정액이 아닌 한도이다. 이런 걸 이제 넣습니다. 과징금에다가. 3번 부과한청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 나온 경우 금액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여 과징금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 나온 걸 이유로 부과 처분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 한 번 부과했는데 새로운 자료 나왔다 해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죠? 4번 자동運사업 면허 조건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 초과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과징금은 일부 위법이 있어도 전부 취소 맞죠? 답 4번입니다. 앞부분은 좀 쉬워요. 문제가. 이제 뒤쪽에서 약간 고민할 문제가 나오죠. 4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너무 흔한 문제. 1번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불이익줄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맞죠? 8개의 비공개 정보 맞습니다. 2번 공개 청구 대상인 정보가 인터넷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구할 이익이 없다. 이익이 있다라고 그랬죠? 흔한 문제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해도 다툴 이익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이죠. 2번. 3번 불기소 처분 중 피의자 신문조서 인적사항 외의 진술 내용도 역시 비공개다. 비공개 정보 맞습니다. 4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서 거부한 정보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 두 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 취지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부분 공개되는데 안 한다면 일부 취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답 2번입니다. 문제 5번 갑니다. 취소 철회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1번 행정행위란 처분청은 별다른 하자 없고 처분의 일을 처리할 별도 근거가 없다면 사정 변경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 뭐지? 처리할 때 법의 근거 없어도 되죠. 법률 유보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근거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 아니에요. 법의 근거 없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니은번 국세기본법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에 하자 있는 경우 부과 취소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취소 요건이나 불복 절차 규정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가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 처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없지요. 조세부과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기억, 니은 많이 흔한 지문인데 흔했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디귿번 여러 종류 자동차 면허 취득한 자 취소하는 경우 특정 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통된 것일 때 전부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 대형 보통 등 공통된다면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1번 국세 감액 결정 처분 감액이면 기존 처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있게 됩니다. 이미 부과된 가처분하자 있음으로 사후의 일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효력은 판결 등의 취소와 가세관청 직권취소 관계없이 부과 처분이 있었음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국세 감액이면 뭐야? 부담적을 취소한 겁니다. 부담적 취소는 다 소급해요. 부담적을 취소하면 직권이든 쟁송이든 다 소급합니다. 부담적에 대한 취소 다 소급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답 4번입니다. 기억 니은 틀렸죠. 6번 갑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 2개 정도는 알게 됩니다.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 해도 그래서 곤란할 수가 있어요. 한두 개 몰라도. 1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무현저부 위헌결정 소급회와 별개 문제로서
치소송 기간 경과에 확정력 발생한 처분, 위헌결정 소급효과 미치지 않는다. 맞죠? 현재 위헌결정은 소급하지 않고 장려입니다. 2번, 이제 말을 생략했습니다. 근거법률 위헌결정 이전에 부과된 부가처분 압류처분 및 압류 등기 이루어지고 확정된 경우 기존 압류 교부 청구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그 경매 배당은 위헌결정 이후입니다.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위헌결정 이후에 그런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압류 등이 됐지만 위헌결정 이후에는 배당 등 그런 다음 절차가 좌우지간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인데 좀 생략했죠. 근데 나머지가 쉽다는 겁니다. 3번 어느 처분에 근거된 법률 위헌연유로 무효확인소 제기된 경우 취소된 무효로 들어오면 청구는 뭐야? 기각해야 된다. 맞죠? 각하가 아니라 기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4번 처분 자체 효력이 쟁송기한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위헌이 법률에 내려졌고 목적 필요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쟁송기한 경과로도 무효확인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위헌법에 근거한 처분이 원칙은 취소인데 예외적 무효인 경우입니다. 예외적 무효인 경우. 답은 2번인데 이 1, 3번은 쉬운데요. 2번과 4번에서 좀 말을 판례 원문을 생략했습니다. 말을 빼내가지고 생략해서 혼동되게 했어요. 1, 3번은 곤란했을 거예요 아마. 2번과 4번 중에 답으로 갔어야 되는데 2번이 답입니다. 7번 갑니다. 행정소송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칠학을 개발제한구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결정에 대하여 누락된 자가 다툴 일 있다? 없는 거죠. 유명하지. 그린벨트 풀어줄 때 누락된 자가 다투론가 안 됩니다. 2번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책 경고 처분 되죠. 그죠? 틀렸고. 3번 부가세 증액경정 처분. 증액이면 기존 처분 사라지고 새로운 처분만 소송 대상이 됩니다. 구하는 항고에서 납세 의무자 가세관청 증액경정 사유만 다툴 수 뿐이지 당초 신고 가다 신고 사유 함께 주장할 수 없다. 아니죠.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증액 처분되면 기존 처분이 증액된 걸로 흡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다 신고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 3번 같은 건 좀 애매한 지문입니다. 판례가 좀 이와 다른 판례도 있어요. 근데 4번 주택건설 승인 거부처분 판결이 있은 후 재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처분 시와 취소 확정 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 필요한 요건 갖춘 걸로 봐야 된다. 재처분을 지웁니다. 거부처분에 대해서. 근데 재처분을 지우고 그에 따른 행정적인 재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거나 그 판결의 기속력이 위반하면 간접강제 요건 갖춘 걸로 보니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말이죠. 4번 답입니다. 많이 했는데 많이 노출됐던 지문입니다. 답 4번이죠. 8번 갑니다. 하천 조명호가 설명 옳은 것은 하천 조명호는 뭐지? 특허죠. 도로조명, 하천조명 특허입니다. 1번 하천 조명호가 성질 일반적 금지지에 불과하여 허가 일정한 요건 갖춘 경우 기속적 판단한다. 뭐죠? 특허로서 재량이죠. 틀렸고 2번 입법한 조명호가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가한 경우에 처분청이라도 조명호가 취소할 수 없다. 뭐죠? 제소기간 도가한 경우 불가쟁력 발생. 불가쟁력 발생에서도 직권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었죠? 틀렸고 3번 하천 점유가 조건인 부관이 부과된 경우 당해 부관 독립적으로 소재기할 수 없다. 맞죠? 이러면 부담이 아니면 조건은 독립쟁송 안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면 좀 알고 보면 참 황당한데 쉬운데요. 4번 점유가 취소 처분 취소하는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 이유 판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뭐지? 주문과 이유에 다 미치죠. 기판력이 이유에 미치지 않아요. 기속력은 주문 이유 다 미치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9번 갑니다. 하자에 대한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친일 반미족 행위자 결정한 최종 발표와 그에 따른 유가족에 대한 배제자 결정 별개효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별개효과 목적은 맞아. 그러나 하자는 승계된다라고 했었죠.
별개 효과 목적이지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사례입니다. 맞죠? 2번 무관한 행위는 원칙 무효할 것이므로 5급 이상 정보원 직원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정보원장이 의원 면직했다면 무효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건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왜? 강제 면직은 모르겠지만 의원 면직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는 거니까 임명권자 아닌 정보원장에도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답입니다. 2번 답이에요. 틀린 겁니다. 3번 유공자유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한 유공자유권 취소응 일부 상임한 국외공자 신청해나는 경우 요건 처분 중 상위 부분만 취소해야 된다. 이게 뭐죠? 일부 취소. 일부 취소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고 4번 이 법에 구성된 폐기물 처리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그에 타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시설 입지 결정은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군수와 주민대표가 참가하지 않고 폐기물 입지 결정 전남 하순에서 했다면 그건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절차하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0번 갑니다. 손해배상 관련 사례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은 까다로웠지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충분히. 갑은 자동차 차로 구분 내리막 국도 편도 1차선 1차로 달리던 중 커브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 침범 반대편 도로 벗어나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0점을 하자 인정될 여지가 없죠. 자기가 중앙선 침범했고 중앙선 침범해서 그것까지 대비해서 안전벽을 설치하거나 이럴 의무까지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갑은 국가배상 안 되는 사례입니다. 나번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 도로 달리던 중 빙판길이 미끄러져 상해 입었다. 이거 천재지변 된다 안 된다? 천재지변이면 국가배상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이것까지 국가가 미리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안 되는 사례. 둘 다 국가배상이 안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1번 가나 사례 국가가 각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할 것인지 여부. 이 도로 가능한 경우 예상하여 모든 가능한 예상하여 고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아니죠. 뭐라고? 통상의 안전성이죠. 고도 안전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안전성 틀렸고요. 2번 가 사례 만약 반대편 갓길에 방호용 울타리 설치됐다면 상해 입지 않았다 경미한 입었을 것으로 방호 울타리 미설치만으로 국가배상 받기에 충분한 요건 갖추었다? 그러지 않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서 방호벽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나사례 산악지역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표지판 설치되었다면 주의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 국가에 대한 손배 책임 묻기에 충분하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국가배상 안 되는 사례입니다. 4번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관리하자 인정된다면 비록 사고인의 3자행위가 개입됐다 하더라도 손배 책임 물을 수 있다. 맞죠? 3자행위가 경합됐거나 자연현상과 이런 게 경합됐어도 하자겠다면 국가배상 될 수 있습니다. 옳은 건 4번이죠. 좀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번 갑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 미납한 경우 부과된 가산금 징수 다투는 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특허예요. 특허니까 공법관계입니다. 행정소송 가는 거죠. 2번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 금전급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 다투는 것은 국세징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행정소송 맞습니다. 3번 국가나 지자체 근무는 청원경찰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청원경찰 다투는 것은 공법관계죠. 행정소송 맞아요. 근데 4번 개발이 간수하는 법률에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됐을 때 가온합금 반환 구하는 건 4번은 뭐지?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그거 민사입니다. 그 부당이득은 가온합금 부당이득 반환 민사인데 부가세한금만 공법이라고 했었죠. 답 4번입니다.
12번 행정소송 피고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반 대통령 검사 임용 처분의 취소는 법무부 장관. 맞죠?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니까.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권한 내부임 받은 차관이 처분할 때 피고는 국토교통부 차관이야? 아니죠. 내부임은 이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지 차관이 아니죠. 근데 차관이 자기 명의로 했을 때 그때 무효일 때 그 소송은 차관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내부임은 장관이 됩니다. 틀렸죠? 디귿반 헌재 소장 소속 직원 내린 징계는 헌재 사무처장 권력 분립은 실무자가 됩니다. 맞고. 1번 환경부 장관의 권한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는 서울특별시장. 위임받으면 권한이 이전됩니다. 이전되기 때문에 수임기간이 피고돼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을 빼고 기역 디귿 리을 3번이 됩니다. 13번 갑니다. 사례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박스 가본 식품위생법 3조량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 처렴 영업하고 있던 중 을과 영업량도 계약 체결했다. 하자인은 계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자 지휘승계했다. 뭐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고 수리를 했다는 거지. 기본행위 하자 수리가 있고 수리 전에는 누가 책임자다? 양도인이 책임자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1번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의뢰신고 수리한다면 실질이 있어서 을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설정해 주는 행위에 된다. 새로운 권리를 주게 됩니다. 맞고. 그 뭐 특허냐 이런 건 아닌 겁니다. 2번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을 신고 수리한 경우에 갑과 을 영업량도 무효라면 이 수리도 무효다. 맞죠? 기본행위 무효면 수리 무효 맞습니다. 3번 식품의 안전처장이 을 신고 수리하기 전 수리 전이면 누구한테 남아있어? 갑에게 남아있죠. 갑의 영업허가 취소됐을 때 을이 갑에 대한 취소 구할 이익이 없어? 있죠. 물려받을 게 없어졌죠. 그래서 수리 전 A 걸 취소하게 됐을 때 양수인이 다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려받을 게 없어지면 불이익이 오는 거죠. 답 3번. 4번 갑은 민사쟁송으로도 양도양수 무효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안전청이 상대로 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구할 일이 있다. 예. 그래서 당사자 기본 양도양수 무효와 상관없이 수리행위의 무효를 바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것만 틀렸죠. 14번 갑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의 조사 설명 옳은 것은 많이 언급이 안 된 지문을 내는데요. 1번 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행정기관의 범위 속에 법인단체, 개인, 수탁사인 다 포함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조사기본법은 조사 실시하는 위한 일반적 규범으로 행정기관 다른 법령 등에 따로 조사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조사 실시할 수 있다. 아니죠. 개별법의 근거가 요구됩니다. 개별법에서 뭐 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틀렸고 3번 조사행자가 선정기준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열람이 당해 업무 수행할 수 없도록 지장 초래한 이유로 열람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는 사례죠. 더 있는데 그때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4번 조사 또는 수시조사 실시하는 행정기관 자발적 협조도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재조사는 그 사유가 아니에요. 재조사 사유는 뭐죠? 새로운 증거 확보되면 거기 새로운 증거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보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재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자발적 협조는 조사 나오면 안 돼요. 재조사에서 자발적 협조는 조사가 언급되면 안 됩니다. 틀려서 옳은 것은 1번이죠. 해설되어 있습니다. 15번 이유제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초 처분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 단계에서 처분 사유 추가할 수 있다. 이것도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인데 그 동일성 있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
동일성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가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틀렸어요. 좀 생략했습니다, 말을. 1번 답입니다. 2번 이유제 시가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사후 보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쟁송되기 전에 행해져야 된다. 쟁송되기 전까지 치유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신청 허가 거부하는 처분하면서 문 풀 때 많이 했는데요. 당사가 근거할 정도로 이유 제시했다면 구체적 명시하지 하더라도 위법한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맞는 말이죠. 신청에 대한 거부는 이유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고 4번 이유 제시하자 있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유 제시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하는 건 별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죠. 절차하자 보완한 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됩니다. 16번 처분의 이해관계 3자 법적 지위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번 행정재 처분 서면하는 경우 상대방 3자 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절차 청구 기한을 알려야 된다. 3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에 고지할 때 심판 소송 제기하는가 절차 기한을 알려야 되는데 그때 3자가 나오지 않죠. 3자의 개념은 거기에 없습니다. 고지를 하지만 3자 개념 없다. 1번 틀려야 됩니다. 니은번 소송 결과 권리 침해하는 3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인이 3자 실제로 참가하여 소송에 하였는지 여부 불문하고 판결효력 받는다. 판결이 3자한테 미친다 뭐다? 대세요. 참가와 연관됩니다. 맞는 말이죠? 니은번 디귿번 처분 취소하는 판결에 하여 권침한 3자는 책임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영향 미칠 공격 방법 제출해 보던데 확정된 정구 판결에서 재심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재심 청구 가능한 경우 맞습니다. 1번 이해관계 있는 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 직권에 하여 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맞는 말이죠. 옳은 것은 기억을 빼고 3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17번 갑니다. 사업주 가백에 고용된 종업원의 영업행위 중 행정위반 부가 행정벌 부가 옳은 것은 뭐요? 양벌 규정이겠죠. 종업원과 고용주 났기 때문에. 1번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내려진 시정명령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리 가투류 부가 처분받고 납부했다면 위반행위 형사처벌할 수 없다. 판례는 뭐죠? 형벌과 가투류 병가대안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가투류 부가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틀렸죠. 니은번 2번 행위자 외에 사업주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 없다 하더라도 관계국회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의외에 갑도 처벌할 수 있다. 예, 해석상 처벌이 아닌 과실범위라 해도 아니죠. 명문의 규정뿐만 아니라 해석상 처벌도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3번 갑의 처벌 규정한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의뢰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 갑만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뭐지? 종업원이 설령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독의무 태만에 따라 고용주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설령 면책된다 해도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4번 의뢰 위반행위가 가투류 부과되는 경우 을 자신이 위반행위 위법하지 않은 곳으로 오인했다면 가투류 부과할 수 없다. 오인했다면 뭐가 붙어야 돼? 정당한 이유. 오인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붙어야만 법률의 착오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2번만 옳습니다. 18번 갑니다. 행정강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계법령 해석상 강계법령상 대집행 절차 인정되어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구할 수 있을 경우 따로 민사 방법으로 철거 구할 수 없다. 맞죠? 이제 대위하여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맞고 2번 국세인유법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지위 권리 변동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다. 공매 통지가 처분 아니지만 공매 통지 잘못되면 공매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었죠. 2번 답입니다. 3번
이행강제금 납부문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적 가짐으로 사망한 사람 이행강제금은 당연 무효다. 예, 상속인 승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4번 행정제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의무 이행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 적반 대집행 위력을 행사해 방해한다면 형법상의 공무시험 방해죄 차원에서 경찰 도움 받을 수 있다. 즉시강제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2번 답입니다. 19번 갑니다. 소익 설명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나왔던 거죠. 1번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고 소정의 임원 격격사유 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취임 승인 취소 다툴 리기 없다가 아니라 뭐지? 있는 거죠. 왜? 다시 복직되니까. 복직되고 이사로 다시 오니까 다툴 리기 있는 사례입니다. 2번 배출시설 설치가 취소된 후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 처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면 다툴 이익이 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철거됐고 원상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다툴 이익은 없는 사례입니다. 3번 건축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 취소되면 검사 전해 상토토가 건축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건축법상 입주자나 예정자 사용검사 취소 구할 이익이 있다. 없다라고 했었죠. 하자 아파트 엄청 강조했었죠. 입주 예정자들이 다툴 이익이 없는 사례입니다. 틀렸죠. 4번 도시 및 정비법에 조합설립 추진이 구성 승인 다투던 중 조합설립 인가처분 내려졌다면 조합원 구성 다투다가 조합설립 인가 떨어지면 구성 승인 다툴 이익은 없죠. 구성원 누가 될 건가? 그런 구성 승인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옳은 거 4번이죠. 20번이 좀 생소합니다. 항고송 설명 옳은 것은 1번 취소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이게 소송물 위법성 일반이 일반론이에요. 보통이야 보통이. 그러니까 위법성 일반 있든 말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견해니까. 어떤 처분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있을 경우 후에 제기된 소송에서 위법성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죠. 전소 판결 패소했다면 기각됐다면 후소에서 다시 위법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 때문에. 그리고 그 위법성 일반이 일반론입니다. 2번 소송에서 처분권주의는 사적 자치의 근거를 둔 법질서 뿌리두고 있으므로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권주의가 뭐야? 당사자주의죠. 처분권주의가 곧 당사자주의 표현입니다. 그럼 소송에 당사주의 처분권주의 적용돼야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린 겁니다. 3번 취소소송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은 직권탐지지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예, 주장 책임을 해야 됩니다만 직권탐지지 때문에 주장 책임이 완화되죠. 왜? 주장 없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주장을 엄격하게 할 필요 없고 직권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 책임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직권 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번 부작위 소송의 신청권의 존재 여부 부작위 성립 관련되므로 원고적격과 관련 없다? 아니죠. 소송 요건이 돼가지고 부작위에서 신청권 없으면 결국 원고적격이 부정되기 때문에 원고적격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없다면 틀린 말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20문제를 봤어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는 그리 뭐 어려운 거 없지. 자세히 보면 그래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그 삼자나막 이런 개념이 조금은 까다로웠죠. 조사기본법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실수 안 했다면 85, 90. 좀 실수해버린 분들은 한 70개로 갔을 것 같은데 조금은 문제 푸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직하게 안 나왔고 꽉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정리해서 서울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3회부터 가면 되겠죠?